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거점 정류소만 빠르게 연결하는 경기도 굿모닝 급행버스 G1300번이 지난 23일부터 양주에서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지난 23일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굿모닝 급행버스 노선의 본격적인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G1300번 굿모닝 급행버스는 양주 덕정역을 출발해 옥정지구와 고읍지구,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까지 빠른 시간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도는 4대의 버스를 먼저 투입해 운행을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버스를 증차해 오는 9월 중 2층 버스를 포함해 총 8대의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전북 순창군이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을 옥천굴 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작품들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구족작가 특별전시회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이 열립니다. 순창 옥천골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창작 작품 20여 점을 다음 달 20일까지 선보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구족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순창 옥천 공립미술관에서는 이번 4월 장애인날을 맞이하여 한국 구족회화 작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구족작가회화 21명의 작가들을 초대해서 한 땀 한 땀 그려놓은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이렇게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병직, 김명기 등 전국 각지 21명의 구족회화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모으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환경과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의 28개 단체가 참여하는 홍보 체험 부스에는 업사이클링 발찌, 친환경 현수막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참여단체와 에너지 수호천사단 어린이가 함께 미세먼지 박털기 퍼포먼스와 2018년 지구의 날 메시지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돼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로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개 국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충청남도 남궁영 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남궁 권한대행은 새로운 지사 출범 체제가 들어서면 조직 개편은 거의 요구되어 왔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착수하다 보면 조직 개편이 상당 시간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불거진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행정심판 대응과 인권조례 대법원 제소에 대해 기존의 충남도의 입장을 고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대건 신용협동조합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무료 독서실, 거리 정화 활동 등 매년 서민들을 위해 봉사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밝은 빛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대건 신용협동조합이 24일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대건 신협은 믿음과 성장으로 걸어온 50년처럼 앞으로의 100년 역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따뜻한 신협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968년 4월 24일 전동성당에서 창립한 전주 대건신협은 조합원 60명과 자산 13,810원으로 시작해 2018년 현재 조합원 수 22,058명과 총 3,640억 원의 자산으로 도내 대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건신협은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한다는 신협의 모토를 바탕으로 당시 고리체가 성행하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서민과 소상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돼 매년 서민들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1977년 대건 장학회를 설립,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사랑의 김장, 연탄, 쌀 나누기 행사, 거리 정화 활동과 지역 주민센터 급식 도우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신여보 3대 운동인 자살기 위한 경제운동,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을 한결같이 실천하여 왔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그동안 비가 오면 공공청사나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했던 우산 비닐 커버를 오는 5월 1일부터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본청, 사업소 등에서 사용한 우산 비닐 커버는 30만 장 정도인데요. 우산 비닐 커버 등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요. 40% 정도는 사용하지 않아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한 건물 관리자 및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령화로 활성을 이뤄가는 농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후계 농업 경영인을 선정하고 육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올해 후계 농업 경영인 389명을 선정하고 영농 창업 자금으로는 826억 2,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농 창업 자금은 개인당 최대 3억 원까지 농지 구입이나 농업용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5월부터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데요.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306만여 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 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로 최대 66%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부터 2015년에 입원한 환자 조사 결과 중 14세 이하 만 379명 중 36.5%인 3,786명이 낙상이나 추락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에서 6월에는 바깥 활동, 여행 등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데요.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야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옷을 입혀주고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안내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구현 지자체 우수 사례 경진 대회가 5월 초에 개최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사례를 공모한 결과 오는 29일까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심사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심사를 통해 10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5월 초 개최될 경진 대회에서 분야별 최우수 사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